작은 서점. 하룻밤 사이 온 도시의 청소 노동자들이 사라지며 시작되는 소설이 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 가운데 이슬아 작가의 인터뷰집 새 마음으로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 청소 노동자들이 사라지며 시작되는 이야기, 도입부가 흥미롭게 시작되죠. 그 뒷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어떤 책이든 작가의 필력이 제일이지만 이걸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기획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편집자들을 모시고 편집자의 방 꾸며보겠습니다. 책의 겉표지에는 글을 쓴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죠. 책의 맨 뒤 속지에는 글을 엮고 다듬은 편집자들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아이를 앞세우고 뒤에서 따라 걷는 부모님 같기도 한데요. 책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편집자의 방. 편집자의 방을 꾸며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연실 이야기장수 대표 그리고 김진형 디플롯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나라 대표 편집자들이라고 앞서 소개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았어요? 대표란 말에 굉장히 놀라지 않으시네요. 너무 당연하다는데. 아닙니다. 모든 편집자들이 또 한국 편집자들을 네. 대표할 것이고요. 네. 또 저도 네. 편집자의 한 사람으로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연실 대표님은 대표 편집자가 맞고요. 네. 저는 약간 숨어있는 편집자의 숨은 대표로. 고수. 네. 한 회사의 이제 대표님, 오랜 기간 대표, 그러니까 편집자로 이제 일하신 네. 두 분. 그냥 두 분을 그냥 편집자로 통일해도 되겠죠. 뭐 대표님 이렇게 뭐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가장 좋아하는 네. 호칭입니다. 저는 편집자님. 그리고 디플롯 대표는 아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편집자로 불러주시면 제일 편집자로. 좋을 것 네, 네. 일단 두 분이 아까 스튜디오 밖에서도 인사를 반갑게 나누시는 겁니다.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신 것 같던데? 아는 사이세요? 네. 같이 오셨어요? 이동도 같이 하신 여기 거예요? 와서 만났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계시는 분 같고 저 일하는 것도 네. 같은 곳 거의 비슷한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호칭을 하세요? 두 분께서는 이름 부르세요? 저는 연실 대표님 이렇게 부르고 네. 저는 네. 편집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보내주신 양력을 봤는데 최소 20년. 그죠. 편집자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정말 책의 어머니 아버지라면 그 태어난 애들이 막 20살, 막 30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두 분의 이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실 편집자. 문학동네에서 15년간 편집자로 일을 하셨고 2022년 출판사 이야기장수를 차리고 대표이자 편집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야기장수는 본인이 지은 이름이신가요? 제가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 편집한 책으로는 이슬아의 가녀장의 시대, 그리고 김하나 황선우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옥선의 즐거운 어른, 양세형의 별의 길, 하정우의 걷는 사람 하정우, 김이나의 작사법, 김은의 라면을 끓이며 유명한 사람들 작품을 많이 다뤘네요. 이옥선의 즐거운 어른, 박미옥의 형사 박미옥,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붉은 인간의 최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의 장래희망, 백발이 돼서도 교정지든 에코백 메고 저자 미팅 현장과 서점을 누비는 현직 할머니 편집자. 그 장래희망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진형 편집자는요. 인문, 사회, 과학, 문학 분야의 책을 만드는 21년 차
편집자입니다. 현재는 아칸의 주간으로 일하면서 교양 에세이 브랜드 디플롯을 만들었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끝내주는 인생, 생각의 음조, 잠이 등을 펴냈습니다. 유일한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책은 어떤 책일지 이따 좀 들어보고요. SBI 올차 캠프, 파주 에디터 스쿨 등에서 강의했으며 제38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38회 책의 날 기념식은요? 작년입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축하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 또 채널 예스에 틈입하는 편집자를 연재했으며 틈입하는 편집자로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틈입이라는 게 이렇게 막 느닷없이 끼어드는 막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성격이세요? 네. 그런 성격 아니라서 아, 그런 성격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일한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세상에 정말 무수한 책들이 있는데 근데 모든 책은 각자 유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그래서 다른 편집자들이 책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도 되게 유심히 살펴보는데 네. 연실 대표님 만드시는 책을 보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절대 만들 수 없는 책을 만들고 네. 그리고 와, 잘 팔리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잘 팔리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만드는 것 같고 다만 유일하게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네. 있습니다. 두 분이 약간 장르가 좀 안 겹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색깔이 좀 다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좀 분야는 또 비슷하게 만드는데 서로 네. 만드는 스타일이 달라서 저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편집자님이에요. 네. 아, 분위기 훈훈하네요. 네. 네. 네, 우리 김진애 편집자는 지금 무슨 말 해야 될지 네. 지금 굉장히 머쓱해 하고 계시는데 이 오늘 코너 제목이 편집자의 방이에요. 두 분이 계시는 방, 사무실, 작가들의 방과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떤 방일지 서로 가보신 적, 방문하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가 사무실이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아, 네. 근데 사무실 안에를 못 봤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김진영 편집장님, 사무실은 깨끗하신가요? 지저분하지요. 지저분하고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네. 지저분해 보이지만 네. 나름 저만의 질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혼돈 속의 질서가 네, 유지되는 근데 편집자들의 공간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막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그 편집자의 방 하면 막 책이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딱 필요할 때 그 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무질서한데 두 분은 그게 가능하세요? 딱딱딱. 저는 찾을 수 있는데 딴 사람은 제 자리에 와서 그 책을 못 찾죠. 저도 못 찾아서 그렇군요. 같은 책을 2번 사고 3번 사고 이런 일이 굉장히 그거는 잦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두 분의 그 사무실을 좀 사진을 촬영해서 좀 네. 보여주세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편집자의 방은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이게 저희 제목이 편집자의 방이잖아요. 아무튼 그 방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업계에서 두 분을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좀 개성 넘치시는 두 분이라 먼저 우리 이현실 대표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저희 두 사람에게 이슬아 작가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네.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이슬아 작가님이 출판계의 방시혁이라고 대박을 항상 치니까 그거 좋다. 그거 네. 플러스 약간 저의 풍채를 감안해서 네.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출판계의 방시혁 후보로 불리고 김진영 편집장님은 이슬아 작가님이 출판계의 윤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윤상 목소리. 네. 네. 계속 말씀 좀 해주세요. 좀 확인을 네. 하고 싶어서. 네. 그 윤상 선생님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윤상 선생님의 노래도 엄청 좋아하고 음반 네. 엄청 좋아하고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그런 이름을 받아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네. 목소리뿐만 아니고 책을 만드는 만듦새에서 굉장히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거든요. 네. 그것이 또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벽하고 아름답다. 네. 그러면 우리 이현실 대표의 책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거에 비해서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는지요? 본인이 생각하기.
저는 대중을 향하는 책을 많이 만들고요. 네. 누구나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손을 뻗어도 하나의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네. 좀 대중적이고 대중적이고 언제 읽어도 좋은 책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첫 이미지에서 네. 그 책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대표님은 뭔가 이렇게 되게 정말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그렇죠? 네, 정말 와글와글하고요. 대중과 호흡하려고 했으면 이런 느낌이고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은 좀 묵직하고 네, 네, 그렇지는 않은데. 세련되고 뭐 네. 이런 네. 아무튼 그냥 제가 감히 한번 이렇게 두 분의 어떤 그 풍기는 그런 분위기로 책의 어떤 그 느낌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의 방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갖고 오신 책들 그 많은 책 중에 어떤 걸 갖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어느 분이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이슬아 작가님의 새 마음으로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제목부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 진행자님과 또 편집장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네. 언제나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갖고 온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은 제가 정말 이슬아 작가님의 책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책이에요. 보통 인터뷰집이라고 하면은 인터뷰라고 하면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이 뉴스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뭐 농부, 청소 노동자, 뭐 격리, 인쇄소 노동자 이런 우리 곁에 이웃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랑 편집장님이 이슬아 작가님으로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네. 또 우리 두 사람 다 이슬아 작가님의 책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네. 또 좋아하는 작가님의 네. 가장 좋아하는 책이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새 마음으로 이 제목이 진짜 우리 프로그램과 너무 어울리는 네, 그런 제목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날이거든요. 네, 진짜 새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청취자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실지 기대가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이 들고 오신 책은? 저는 하은빈 작가님의 우는 나와 우는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우는 나와 우는 네. 우는 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따가 한번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볼 테고 네. 대략 어떤 주제로 쓰여진 책인가요? 이 책은 나중에 뭐 설명 다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장애인 남자를 사랑했던 비장애인 여성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장애담론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세이이면서도 사회과학서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되게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책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가져오신 이슬아의 새 마음으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터뷰집이다. 그러면 대략 몇 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 거예요? 네. 7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네. 그런데 이 7분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곁에 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뭐 옷수선집 사장님도 그렇고 어딜 가나 또 청소 노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늘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네. 인터뷰한 책입니다. 아파트 청소 노동자, 수선집 사장님,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응급실 청소 노동자, 맞습니다. 그렇죠? 농업인, 네. 인쇄소 격리. 굉장히 좀 아니 너무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부지부식간에 항상 같이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네. 그분들을 계속 바라보고 싶어져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 네. 이제 한 분의 인생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좀 더 애정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 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슬아 작가님은 일간 이슬아라고 이제 이메일로 메일 글을 이제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젊은 독자들이 참 좋아하는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 작가님 에세이 소설 읽은 것도 많은데 또 이제 인터뷰집을 오늘 지금 갖고 오셨어요. 두 편집자님이 이제 그 이스라 작가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했는데 이스라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그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이스라 작가님은 네. 제가 아는 작가님 중에 가장 잘 듣는 작가님이거든요. 잘 듣는 작가다. 네. 보통 출판사에 오시거나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작가님들이 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스라 작가님은 어느 자리에서든 질문을 던져요. 그게 정말 저는 이스라 작가님이 스스로 살아가시면서 인터뷰어로서의 자질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편집자들에게도 마케터들에게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고 정말 잘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나 김진영 편집장님이나 이스라 작가님과 다 같이 일을 해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스라 작가님이 덕분에 유명해지기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스라 작가님은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축혀 올려주시고 되게 호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 작가님이 이 책에도 인쇄소 노동자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어주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해 주시는 작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좀 연이 좀 닿으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 좀 모셔서 우리도 한번 좀 같이 빛나볼까요? 김진영 그 편집장님께서는 이스라 작가 어떤 작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스라 작가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약간 사랑의 천재. 사랑의 천재요? 네, 사랑의 천재 같고 책을 만들면 편집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마케터, 디자이너, 출판사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 작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데 이렇게 극찬이 이어질까요? 와. 그리고 가장 어쩌면 편집자를 존중하는 작가인 것 같고 네. 이스라 작가님의 책이 정말 탁월한 이유는 편집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에 취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스라 작가는. 네네. 그래서 이스라 작가는 그 편집자들로 하여금 그 편집자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책을 만들게 만드는 만들어내게 하는 작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듣는다는 거는요. 사실 인터뷰할 때 가장 큰 덕목이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 들어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건데 잘 듣는 작가다. 그래서 아마 인터뷰집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등장인물 어떤 분을 꼽으시겠어요? 이 새마음으로의 첫 인물로 등장하는 분인데요. 네. 이순덕 여사님입니다. 응급실 청소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인데요. 최근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라는 네네. 작품도 있었지만 의사나 그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얘기는 많이 주목받았는데 그 응급실에도 청소 노동자가 있는데 그 노동 현장이 이 인터뷰에서 정말 생생하게 보여져요. 네. 응급실은 참 피도 흐르고 사람들의 체액도 흐르고 참 치워야 될 것도 많고 해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현장인데요. 이 이순덕 여사님은 이 응급실에서 20년이 넘게 일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담담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그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저는 의사나 간호사만큼이나 중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은 이순덕 여사님이 지금 혼자 살아가시는데요. 남편분과 아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살아가는데 노동도 힘들고 사실 삶도 힘드실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외로움과 힘겨움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4번을 쉬시는데 그 쉬실 때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를 나가세요. 아이고, 저는 네. 이 부분이 참 아름답고 대단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네. 정말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이스라 작가님이 이 이순덕 여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순덕님은 사는 게 너무 고달팠어요. 라고 말한 뒤 그래서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어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이 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지는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이 마음이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아름답더라고요. 한 직장에서 한 직종으로 20년 넘게 진짜 헌신과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 인터뷰 같네요. 와, 감동적인데요. 이 책에서 또 아파트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이존자님 등장하시잖아요. 이분이 이슬아 작가님의 외할머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이슬아 작가님이 본인의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인터뷰하시는데, 저는 이슬아 작가님이 지금 많은 이들이 글쓰기로 정말 가세를 일으킨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슬아 네, 작가님이. 네. 그런데 이슬아 작가님의 부모님은 평생 블루칼라 노동자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새마음으로가 출판된 출판사가 해엄 출판사인데 네. 이슬아 작가님이 이 출판사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평생을 블루칼라 노동자로 살아온 어머니를 출판사 직원으로 고용하기 위해서였기도 해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런데 이 평생 블루칼라 노동자로 살았던 이슬아 작가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님들 또한 이렇게 평생 몸을 쓰는 노동을 하며 네. 살아오신 거예요. 그 역사를 이슬아 작가님은 자기가 모르는 역사까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감동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두 분만 소개받았는데도 굉장히 그 인간극장 한 편씩을 본 것 같은 감동들이 있는 단락들입니다. 혹시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은 어느 분의 인터뷰가 좀 마음에 드셨는지? 저도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읽고 갖고 표시도 해놨는데 제가 표시해놓은 48쪽의 문장을 그대로 읽으셨어요. 두 분이 그냥 의견 일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떡하죠? 그리고 네, 네. 특히 이제 두 번째 그 이슬아 작가님의 할머니 이야기는 제가 만들었던 책에 이제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주인공으로 한 짧은 산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책을 만들면서 이 인터뷰를 찾아봤었고 그 인터뷰를 봤던 그 감동과 제가 책을 만들면서 그 원고를 다듬으면서 가졌던 감동들이 네.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소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 감동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책에 굉장히 고단하고 힘겨운 노동을 지속하지만 그 일 속에서 정말 반짝반짝 윤이 나게 돌보는 우리네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신과 그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는 그들만의 그 지혜, 삶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또 우리 두 분과 저도 이제 20년 넘게 방송 일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오래 한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웃기지만 고수의 어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일 시작할 때 편집자 일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풍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10년 넘게 편집자로 일했을 때 보이는 것들과 내가 알게 되는 것들. 근데 정말로 전 이 일이 너무 좋은 게 네. 일할수록 재밌거든요. 그리고 책을 만드는 일은 한 권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 네. 정말 또 새 세상이 쫙 열리거든요. 네네. 작가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만나는 우주고 세계고, 네, 이 오래 일할수록 곱씹게 되는 즐거움이 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편집장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일하면 일할수록 이 일이 점점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많은 게 사실 보이고,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잘하고 싶은데 네. 더 잘 못하는 게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책을 한 권 한 권 만들고 나면 지금도 완전 저는 탈진해버리고 굉장히 힘든데 네. 근데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근데 또 새로운 책에 들어가서 새로운 작가님과 새로운 책을 만들다 보면 그걸 또 잊어버려요, 저희가. 잊어버리고 또 이 세계에 저희가 몰입을 해서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어디서든 이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공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네. 결국 또 이 업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년 넘게 방송했으면 이제 뭐 누워서도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놓치는 부분이 보이고 누구에게 한마디 던졌을 때 그게 파장이라든지 누구에게 줬던 그 상처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점점 방송이 더 어렵고 무서워져요. 더 이렇게 위축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희는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은 우리는 교정을 할 수가 그러게요. 없습니다. 아니 편집이라는 게 좀 있긴 하죠. 네. 밖에서 우리 PD께서 계속 편집을 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정말 이 힘겨운 노동을 지속하고 계시는 이분들 이 제목이 새 마음으로 오지만 저는 최근에 그 유행했던 폭삭 속았수다 이 단어가 또 좀 연관돼서 생각이 나네요. 진짜 너무나 고생을 하신 그 분들의 이야기. 자, 우리 이쯤에서 그 노래를 한 곡 좀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실 대표님의 추천곡인가요? 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천지인의 청계천팔가라는 노래인데요. 이 새마음으로에 담긴 이야기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평범한 우리들의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청계천팔가를 땀냄새 가득한 거리라는 가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새마음으로를 읽고 이 노래를 들으시면 감동이 더 클 겁니다. 바람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제 목소리 대신 천지인의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자, 그럼 이번에는 김진형 편집자님의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하은빈 작가님의 산문집이고요. 제목이 이제 우는 나와 우는이라는 책입니다. 네. 장애와 사랑, 실패와 후회에 관한 끝말잇기. 이게 또 부제가 달려 있네요. 네. 근데 제목이 우는 나와 우는은 이게 처음에 뭐 오탄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되게 의아했고 아마 독자들도 다 의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간 의도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의도됐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는은 울고 있다 할 때 우는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우는 이제 사람의 이름인 것인데요. 아마 사람을 이제 이 작가 하은빈 작가가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을 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 지금 그 장애와 사랑이라 그랬는데 어느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어떤 연애 어떤 그 소설의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장애라는 그런 어떤 담론의 그런 책인지.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한쪽으로 저는 치우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고 제가 만약에 편집자였다면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을 사랑했던 비장애인 여성의 사랑 이야기, 헤어짐 이야기, 이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완벽하게 이 책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 인권, 장애 담론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목표를 저는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저는 이 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다른 편집자가 만든 책을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편집자가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이 이 책을 만약에 만드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셨을까 아니면
어떻게 좀 다른 책에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네.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똑같은 작가님의 원고를 가지고도 네. 10명의 편집자가 만들면 10명의 10권의 책이 다 다르게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또 편집자들이 다른 편집자가 만든 책을 보면서 네. 그 책의 오류를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요. 오탈자. 자기가 만든 책의 오탈자는 찾아내지 못하는데 네. 제가 만든 책에도 오탈자가 많거든요. 오탈자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책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만든 책을 보면 더 그런 마음을 사실 갖죠. 아. 그런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을 때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이 책에서 보여지는 어떤 요소들 때문에 제가 저라면 다르게 읽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읽기 시작하다가 네네. 정확하게 이 책의 50페이지가 넘어가는 지점부터 그런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아, 네네. 저는 이 작가님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바람에 네네. 제가 편집자라는 저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네. 온전한 독자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참 첫 시간으로 이제 어떤 시작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 시점에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님께서 이제 에필로그에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도대체 왜 썼을까? 왜 썼을까? 나는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은 정말 이 책에 푹 빠져서 읽었던 독자로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들의 어쩌면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이들이 처한 굉장히 실존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의 연인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났지만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한 권의 책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책의 세계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 어쩌면 이들의 실패한 사랑이 어쩌면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그들의 경험이 네. 한 권의 책이 되었을 때 이러한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눈물들을 흘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각자 아파하는 지점에서 한 권의 책이 그들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갖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들이 정말 유일한 책이라고 하은빈 작가님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유일한 책이 독자들에게서 갈 때 또 다른 독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네. 하나의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이 책 읽으시면서 편집자의 눈 아니면 정말 순수한 그 독자의 눈 어느 쪽에 더 치우치셔서 보게 되셨는지요? 저는 일단 이 책을 내가 만들 수 있었더라면 이라는 욕심이 정말 많이 날 정도로 참이 나는 작가의 책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아까 김진영 편집장님이 유일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 책은 정말 유일하고 독보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책은 문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면서 정확한데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정말 많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 생각도 전 들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남성 주인공 츠네오가 조제라는 장애인 여성을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마지막에 그냥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책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 두 연인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됐고 세상은 이 두 연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써내려간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책은 그래서 정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써내려갈 이야기도 전 더 궁금해졌어요. 네. 굉장히 두 분이 뭔가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은 책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좀 문장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좀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 좀 낭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 책에서는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 있는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긴데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윤상의 목소리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황하고 울퉁불퉁한 조각보 같은 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책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낀다. 이 글이 그 애를 처벌하고 단죄하라는 목적으로 작성된 기나긴 죄의 목록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단서를 달아두어야 한다고 느낀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매일 가슴을 치느라 가슴팍에 푸른 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그럴 능력도 깜냥도 가져본 적 없었던 사람들. 그리로 가면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더 나쁜 쪽으로만 자신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기진하고 체념한 사람들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압도적인 부채감과 의심 속에서도 내가 어떤 문장들을 덧대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 적어둔다. 그런 애였어도 그런 사랑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런 애였어도 자신의 어려운 사랑을 얼마간이나마 할 수 있었다. 그 애조차도 자기 자신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 애의 사랑만은 그 애를 이해해 주었다. 그 애의 사랑이 그 애를 살려 주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이 낯선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랑 중에 하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편견을 갖고 처음에 이 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문장 들으면서 그 마음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그 어떤 그 단락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어느 문장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책이 심지어 하은빈 작가님의 가족들조차 하은빈 작가님한테 이거는 드라마에 나올 일이다라고 이 사랑을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책은 정말 엄청나게 찬란한 러브스토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두 연인은 사랑할 때는 어느 연인이 그렇듯이 정말 특별하고 아름답게 사랑을 해나가는데요. 그 부분이 담긴 대목을 전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기이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는 영원은 없다고 말하면서 희망을 가지려 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힘을 내자고 하고 매일 조금씩 힘이 없어져도 나를 힘껏 안아준다. 애석하게도 함께 걷거나 달릴 수 있는 애인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심연으로 깊이 잠수해 올 수 있는 애인을 가졌다. 그는 언제나 슬픔을 함부로 위로하지 않고 대신 기꺼이 마음속으로 헤엄쳐 들어와 벌어진 틈새를 도닥여준다. 그런 그와 함께 가고 있어서 이 길이 꿈처럼 이상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내게 있는 가장 가까운 진실이므로 다가올 종말보다 가깝고 내일의 슬픔보다 따뜻함으로 언젠가 꺾일 핸들 같은 것일랑은 생각하지 않고 어제처럼 오늘도 조용히 사랑한다. 굉장히 사랑했던 연인인데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죠. 헤어집니다. 네. 근데 그 헤어지는 이유가 장애가 이별의 이유가 되나요?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유가 되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20살의 하은빈에게 네. 30살의 하은빈이 쓰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 책을 보면은 30살 하은빈의 문장들이 있고 20살 하은빈의 문장들이 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어서 특별하게 보였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고 또는 곡해하고 뭐 그랬지만 그런데 20대 20살 언저리의 청년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사랑을 해요. 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사랑을 하고 가장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애인, 비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열렬하고 뜨거운 게 아니라 네. 그냥 저는 보편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들이 헤어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장애라는 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크나큰 문제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가님이 이제 그런 얘기 쓰거든요. 자신은 이 책을 왜 쓰려고 했을까?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나와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던지지만 그러나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에필로그 좀 보시면 나는 정확하게 죄책하길 원한다.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20살의 은빈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길 원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짐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별이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이별이 하은빈 작가를 굉장히 또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요. 그 이유의 배경에는 아까 전에 우리 연실 대표님이 읽어주신 대목에 나오는 우의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제목이 끝말잇기잖아요. 네, 마지막 장이 그렇습니다. 왜 끝말잇기라는 그러니까 단어가 이런 나왔을까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움직일 때마다 계단이 없는 건물, 그다음에 문턱이 없는 식당 이런 곳을 찾아 헤맵니다. 네. 뭐 언젠가는 그 해외로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토플학원을 다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새벽같이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시간 안에 학원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배탈이 날까봐 먹질 않아요. 그러다가 학원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거든요. 네. 포기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굉장히 힘겨운 일은 지하철을 타는 일인데 지하철을 타러 갈 때마다 이 전동 휠체어에 의존해야 되는 장애인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하철 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이 또 이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남자는 안에 있고 이제 은빈 작가님은 밖에 있고 둘이서 끝말잇기를 합니다. 이 힘겨움을 견디기 위해서 그들이 끝말잇기를 해요. 네. 근데 보통 끝말잇기를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필살기들이 있잖아요. 네. 염화 나트륨 그죠, 그럼 그죠. 이기잖아요. 산기 슥 뭐 이런 거네. 그런데 이들은 끝내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필살기가 있지만 네. 이 끝말잇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이어나가는 단어들만 서로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끝말잇기가 끝나죠. 어쩔 수 없이 끝나고 이들은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끝말잇기고 그런데 저는 그들의 끝말잇기는 끝났고 연인 관계는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은빈 작가님은 그로부터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만났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장애인 인권운동 그다음에 연극을 네. 만들고 연극을 직접 하는 사람이 되었고 네.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은빈 작가님을 이렇게나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네. 그들의 이 사랑 때문이 그러네요. 아니었을까. 그들의 헤어짐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 이어서 또 같이 또 들어볼 곡들 하나씩 듣고 있는데 우리 편집장님이 신청하신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거 아니다라고 부르셨어요. 네.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네. 정말 별거 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이분들은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네. 이 은빈 작가님께 또는 우께 또 다른 이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거 별거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네. 이 노래가 저는 사실은 미망이라는 영화를 올 겨울에 되게 저는 아름답게 봤는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많이 생각이 났고 네. 또 하은빈 작가님이 이 노래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마음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두 분과 이렇게 또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죠. 지나가네요. 네.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독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가나 뭐 독자가 아닌 또 이렇게 편집장님들과 편집자들과 하는 독서 모임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좀 반응을 듣고 다음 시간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네. 이렇게 공영방송에 책 프로가 생긴 것만으로도 전 정말 그럼요. 춤을 추고 싶었거든요. 아니 대표님 공영방송에 제대로 된 책 프로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건 큰 문제였는데 네.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즐거움만큼이나 네. 오늘의 이 첫 방송을 기억하면서 제가 가져온 책 제목처럼 새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매번 새 방송에서도 제가 새 책과 새 마음을 준비하고서 네.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두 분 선생님한테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별 말씀이요. 네.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책을 태어나게 해주신 출판계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편집자 두 분을 모시고 편집자의 방을 꾸며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실, 김진형 편집자 두 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거 아니라고 띄워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